최근 도내 시군들이 혁신도시 시즌2 유치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공공기관 2단계 이전을 말하는 건데 아직 사업 방향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열 경쟁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를 강원도에도 일괄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최고 등급의 수질을 유지한 만큼 규제 정책보다는 지원 정책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최근 도내 시군들이 혁신도시 시즌2를 유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확히는 공공기관 2단계 이전을 말하는 건데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이슈로 부상하면서 일각에선 과열 경쟁을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언급했습니다. 전국 혁신도시 10곳에 153개 공공기관을 이전한 데 이어 추가로 수도권 내 122개 기관을 적합한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새로운 이전 계획에 대한 방향성도 설정하지 못한 상황.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고, 즉 추가 이전을 한다라는 방향성이 먼저 설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 모아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도내 몇몇 시군들이 벌써 이전 기간 유치를 선언했습니다. 강릉에서는 혁신도시 유치 포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론 조성에 나섰고, 춘천시는 구체적 분야를 정해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쏟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원주시도 TF 구성을 준비하며 본격적인 유치 전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이전 공공기관 유치가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책에 정확한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공수표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과열 경쟁을 부추겨 도시간 반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좀 악용될 가능성, 또 그것으로 인한 소지역주의, 지역 갈등 이런 문제들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은 정부의 계획이 어떻게 정해질지 이걸 제대로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의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의도로 기획되고 있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실효성을 따지기도 전에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벌써부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만의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수질오염 총량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최고 등급의 수질을 유지한 만큼 지원을 통해서 도내 시군이 자발적으로 청정도를 지키도록 하는 정책이 대안으로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강원 원주와 경기 여주 경계의 섬강 비유역. 이곳의 연평균 질소 화합물량 총인 농도는 0.07ppm,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는 1.5ppm입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BOD 목표는 맞췄지만 총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 유역에서 앞으로 환경부 목표 수질을 맞추기 위해서는 총인 0.001ppm을 줄여야 합니다. 흐르는 섬강물 양을 기준으로 총인 0.001ppm을 줄이려면 인구 3만 명이 거주하는 시설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분석이 따릅니다. 강원도는 실질적으로 지금 개발 행위가 좀 많이 부족한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오염 총량제 같은 것들이 실시가 되면 그 발전에 저해될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2년 뒤 시행될 수질오염 총량제의 핵심은 현재의 수질보다 개선하거나 최소한 유지해야 하는 수질 악화 방지 원칙. 이미 수질 1등급인 도내 하천 수질을 더 개선해야만 합니다. 1등급에 가까운 청정도를 유지해야 하는 강원도는 수도권에 비해 오염 기준이 2배에서 최대 20배까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또 산림이 많아 자연 상태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이 전체의 절반이 넘고 이 오염원은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타 시도와 같은 일괄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목표 수질은 환경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강원도 특수성에 관한 제도 개선 등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과학적인 대응 논리를 마련해서
오히려 청정 환경을 잘 유지하면 자치단체에 성과급을 주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행법에 1등급 이상의 수질을 유지한 지역에 국가가 수질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조항이 있지만 세부 규정이 없어 실제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규제적인 정책보다는 지원적인 정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깨끗한 수질을 왜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당위성과 명분을 좀 지어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6월 말까지 환경부가 강원도 수질 기준을 확정하면 강원도는 연말까지 15개 시 군별 오염물질 허용량을 책정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농사노촌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의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인데 교육 효과가 어떨지 이재규 기자가 정리드립니다. 양구 여고 학생 2명이 심리학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입니다. 하지만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 질문도 답변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뛰어다니지 않을까요? 네, 뛰어다니는 행동을 보여주겠지. 네. 그리고 심리학과 연관된 학문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공동교육은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학교 수업보다 선생님이 조금 더 잘 챙겨주시고 인원도 별로 없어서 선생님이 질문하시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별로 애들도 없으니까 좀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강사에게도 새로운 경험입니다. 강사는 현직 고교 교사나 대학 강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심리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어서 좋고, 그다음에 그런 친구들을 또 멀리까지 오지 않고 심리학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수업은 원주고와 강릉 명륜고에 마련된 두 곳의 스튜디오에서 진행됩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양구여고와 화천 산해고, 철원 김화고 등 도내 소규모 10개 학교의 학생 35명입니다. 현재 심리학과 컴퓨터, 교육학 등 6개 과목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학생의 대학 진학이나 진로에 맞는 다양한 선택 교과를 개설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다음 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뒤 추가 수강 과목과 수강 인원을 재산정할 계획입니다. 농촌의 작은 학교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공동교육이 도심과 농촌의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상지대학교가 발달장애인들에게 일상적으로 배움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돌봄센터를 연내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돌봄센터를 상지대와 함께 공동 운영할 드림아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오늘 원주 지역의 발달장애인 학부모 15명을 주축으로 창립됐습니다. 상지대는 장애인 학부모 중심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대학 내 언어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등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재난망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침수 차단 자동 안내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국비 1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 돈으로 침수 위험 하천지구 주차장과 산책로 등 17곳에 침수 차단 자동 안내 시스템을 12월 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수동 차단 시설 등으로 운영하던 기존 방식을 CCTV, 침수 감지 센서, 수위 계측 등 현장 관측 시스템을 활용해 하천변 차량 침수와 인명 피해 등을 예방합니다. 도내 4개 지방 하천이 올해 안에 국가 하천으로 승격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정선에서 단양까지 이어지는 한강 상류와 평창강, 원주천, 홍천강 등 전국 15개 지방 하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방 하천은 환경부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가 하천으로 고시될 계획입니다. 국가 하천 승격이 확정되면 하천 정비와 유지 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홍수 대응 능력 강화, 하천 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의 대표적 축제인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에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원주문화재단은 축제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가진 만 16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댄싱 카니발 팀과 본부 지원팀, 해외 통역팀 등 5개 분야 자원봉사자를 오는 7월 5일에서 12일까지 각각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은 길, 사람, 소통을 주제로 9월 3일부터 8일까지 따뚜 공연장과 원일로, 문화의 거리 등에서 펼쳐집니다. 원주경찰서는 직장 어린이집에서 원아의 얼굴을 치는 등 학대 의심 행위를 한 40대 보육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원주의 한 공공기관 직장 어린이집 재직 중 3살 원아의 기저귀를 갈다 아이의 얼굴을 4차례 치고 몸을 흔드는 등의 학대 의심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아이를 하원시키기 위해 온 다른 학부모가 이를 발견했고 이달 초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A씨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교실 CCTV를 분석하는 한편 A씨와 함께 있었던 보육교사들과 학부모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오는 10월 첫 취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2012년에 생산돼 유럽에서 운영 중인 186석 규모의 항공기 2대를 오는 8월과 9월에 인수하는 구매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2일 양양군 손양면에서 사옥 기공식을 갖고 사옥 건립에 나섭니다. 한편 강원도는 오는 22일 양양군청에서 플라이 강원 취항에 대비해 세관과 출입국, 검역과 수송 대책을 논의하는 보고회를 열 계획입니다. 평창 지역의 100% 원격 상수도 검침 시스템이 이번 달에 구축됩니다. 평창군은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현재 원격 검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950곳에 대해 검침 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조기에 누수를 발견해 이로 인한 과다요금 청구 등 주민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오는 22일 읍면동 직원들과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이날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해 전국 시군구 모든 징수부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특히 자동차세뿐 아니라 차와 관련된 과태료 체납 차량도 영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동차세를 2번 이상,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에 체납액을 확인해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평창군이 이달부터 관내 누리과정 영유아들의 특별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영유아에게 매월 5만 원의 특별활동비가 지원됩니다.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 정규 보육과정에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지금까지는 부모들이 부담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